선택받은 자여 8월 25일을 맞아 당신은 이제 새로운 풍요의 시기가 당신의 청지기 직분과 용기와 미뤄왔던 일들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인식하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조용한 무언가가 앞으로 나아가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시기의 압박감이 여전히 당신의 어깨에 달라붙어 있음을 느껴왔을지 모릅니다. 이 날짜는 모든 상황이 갑자기 변할 것이라는 보장이 아니라 성찰과 새롭게 하는 순종과 희망과 더욱 책임 있는 관계를 위한 의미 있는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슴이 답답한 상태로 깨어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 지연이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준비를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을지 모릅니다. 질문은 단지 새로운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도 인식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풍요는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손에 놓인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능력을 회복하고 질서를 세우고 용기를 내며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시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름 붙일 수 없다고 느낀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이 당신이 살고 있는 시기를 식별하고 왜 그것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메시지로 돌아와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붙들고 있어야 할 멈춰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나누십시오. 이 순간을 존중하기 위해 기적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신실한 한 걸음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그 증거는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완성된 노트 옆에 식어가는 커피와 8월 25일이 펼쳐진 달력, 그리고 당신이 이름을 붙이기를 피했던 결정 위에 놓인 당신의 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돈과 일과 책임과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어깨가 올라가는 이유는 풍요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약속처럼 들리고 당신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피로를 지혜라 부르고 지연을 인내라 부르고 두려움을 분별력이라 부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평화와 체념의 차이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방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받고 소홀히 했던 일을 완성하고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의무를 놓아주는 것을 상상할 때 호흡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이 초자연적인 일정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기는 종종 당신이 보려는 의지가 변화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래된 시기는 혼란에 의존했습니다. 혼란은 모든 결정을 미룰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떠오르는 시기는 동시에 온유함과 진리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상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프리텐딩 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된 상실이 모든 가능성을 정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멈추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풍요의 시기가 시작된다는 말은 믿음과 냉철함 모두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기회를 인식할 만큼 질서정연해지고 당신의 습관이 책임을 감당할 만큼 안정되며 당신의 분별력이 단지 유익해 보이는 것을 거절할 만큼 명확해지는 시기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 없이 도움을 받는 법, 당신의 일을 정직하게 가격 책정하는 법, 시작한 일을 끝내는 법, 또는 당신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데 정서적 에너지를 쓰는 것을 멈추는 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요가 항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충분함, 여유, 건강한 한계, 수리된 주의 공황 속에서 내린 결정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풍요입니다. 이 메시지는 특정 날짜에 특정 재정적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풍요가 당신에게 정직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부를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다쳐야 하는지, 무엇이 재건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배워져야 하는지, 무엇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희망적인 초청과 충동적인 요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8월 25일이 당신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당신의 기도가 구체적이 되며 당신의 다음 걸음이 취할 수 있을 만큼 가시적으로 되는 점검점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식료품점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손바닥에 접힌 영수증을 들고 서 있습니다. 무엇이 기다릴 수 있는지,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죄책감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무엇인지 계산합니다. 주변으로는 카트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빵집 근처에서 누군가 웃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나간 기회들, 온전한 가치를 받지 못한 일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위해 설계된 책임을 당신이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평범한 통로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중요한 무언가를 인식합니다. 당신은 풍요를 위해 기도해왔지만 끊임없는 비상사태를 실천해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모든 것을 잃을 두려움에 따라 측정되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조차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영수증을 꽉 쥐고 턱이 아파옵니다. 미래는 상상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신의 신경주의가 현재를 보호하는 데 할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기는 당신이 걱정과 반응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가격과 결정과 외부의 문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에 당신의 첫 주의를 받을 습관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선택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선택들이 삶의 구조를 만듭니다. 또한 특정 대화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친숙한 사람이 당신의 계획을 묻고 당신은 막연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희망을 설명하는 것이 종종 비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신중함을 농담하고 다른 사람은 당신이 모든 비상사태에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은 그 대화를 떠날 때 목이 마르고 디미스할 수 없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나의 평화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계를 중심으로 구축된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는가? 이해 없이 기다리는 것은 가장 지친 형태의 기다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기회 주변의 침묵이 준비를 의미하는지, 종료를 의미하는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지, 재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공황이 아닌 성찰과 기도와 세심한 주의를 통해 그 구별들을 examination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시기를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질문을 더 정밀하게 만드십시오. 이 시기가 나에게 무엇을 줄지 묻기 전에 이 시기가 나 안에서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당신을 욕망과 방향을 혼동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첫 번째 반대는 잠긴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긴급함입니다. 거짓된 긴급함은 당신이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유일한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examination 하지 않은 조건을 받아들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쓰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결과에 당신의 존엄성을 매입니다. 비교가 그 압력에 합류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승진, 집, 사업, 관계 또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보고 당신의 보이지 않는 준비를 그들의 공개된 결과와 비교하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크롤을 할 때 어깨가 뻣뻣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은 뒤처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간표가 당신의 부르심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소음은 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로는 모든 시끄러운 선택지를 분별의 조용한 일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계약을 2번 읽거나 지혜를 구하거나 매력적인 기회가 당신의 현재 능력에 맞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별 없는 풍요는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기에는 풍요를 거절했다고 믿지 않고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확신을 요구하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질문은 두려움이 말할지 여부가 아닙니다. 질문은 두려움이 결정을 내도록 허용될지 여부입니다. 약속을 그 약속과 닮지 않은 해들을 통해 감당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에는 배신, 부당한 감금, 잊혀진 시기, 그리고 그가 한때 상상했던 미래와 단절되어 보이는 책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그의 고통을 낭만화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지연을 숨겨진 승진이라 부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는 동안에도 평범한 의무들 속에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 앞에 놓인 것을 해석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그는 여전히 책임을 실천했습니다. 권세의 자리에서 그는 결국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그 형성의 버전은 책상에서, 부엌에서, 임시로 느껴지는 직장에서 또는 당신이 분노 대신 정직함을 선택하는 대화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풍요의 시기는 당신의 오래된 시기가 결코 요구하지 않았던 기술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 사항에 대한 인내, 돈에 대한 절제, 멘토에 대한 겸손 또는 자기 방치가 되지 않는 관대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당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진 준비도 여전히 준비이며 박수가 도착하지 않았을지라도 신실한 일은 여전히 의미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시기와 연결된 신호를 무시하면 친숙한 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지만 불편함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지친 상태에서 행동하고 극적인 결정을 내리며 근원이 결코 엑사미네이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자원을 다르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어려운 한 주가 당신을 회피로 되돌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죄책감이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문을 다시 열게 합니다. 당신은 더 나은 시기가 더 나은 감정을 요구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므로 동기가 나타날 때까지 비활성으로 남습니다. 그 사이에 미완성된 일들이 개봉되지 않은 우편물처럼 당신 주위에 쌓입니다. 평화가 듣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물러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주의가 너무 많은 엑자미네이션 되지 않은 요구들 사이에서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8월 25일은 당신이 인식을 오락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비용으로 하는지, 그리고 하나의 정직한 조정이 어떻게 보일지를 적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이 얼어붙는 곳, 당신의 호흡이 짧아지는 곳, 당신의 영이 더 명확해지는 곳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보상이 예정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혜롭게 응답할 만큼 충분히 현존하게 되라는 초청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끝과 시작 사이의 공간에서 만나고 있다면 그 날짜를 단순한 귀환의 지점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하도록 자신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여 상황이 불완전한 동안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새로운 풍요의 시기는 먼저 당신의 재정을 부끄러움 없이, 당신의 일정을 부정 없이,
당신의 일을 경멸 없이, 당신의 관계를 연기할 필요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등록하기 전에 조사하는 과정, 자기 혐오 없이 시작하는 부채 계획, 또는 정교한 방어 없이 전달하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턱에 대한 간단한 확인을 원한다면 댓글에 88888을 입력한 다음 주의를 메시지로 되돌리십시오. 그 숫자는 영적 결과를 통지하는 비밀 코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찰의 순간을 인식했다는 작은 알림일 뿐입니다. 그 인식을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청지기를 결코 바꾸지 않는 표징은 또 다른 형태의 산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갈등은 내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풍요가 안전하지 않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증가를 원하면서도 그것과 함께 오는 책임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열린 문들을 요청하면서도 당신이 간과되었던 방에 정서적으로 헌신한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실망이 당신에게 닿지 않도록 모든 결정을 가역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정죄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아야 할 패턴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결핍을 기대하도록 훈련시켰을 때 관대함조차도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직 인내에 대해서만 칭찬을 받았을 때 휴식은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용 가능성을 사용했을 때 한계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원은 당신이 조용히 맺은 계약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덜 기대하면 덜 아플 수 있다. 그 계약은 한때 당신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지혜롭게 받는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기는 당신이 무모하거나 순진해지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 반사들을 의도적인 청지기로 대체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겸손을 유지하면서도 당신의 두려움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중하게 있으면서도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앞으로 오는 모든 결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기를 식별할 수는 있지만 그 인식을 기도, 분별, 신실한 다음 걸음으로 번역할 수 없다면 그 통찰은 아름답지만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무엇이 닫히고 무엇이 재건되고 있으며 지금 무엇이 당신의 주의를 디서빙 하는지 성찰하는 동안 실제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두려움을 방향과 구별하고 모든 감정을 명령으로 취급하지 않고 매일의 결정에 접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은 설명하기 어려운 시기에 대한 언어가 필요할 때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것의 중심 아이디어를 결과에 대한 보장이 아닌 정직한 성찰을 위한 프롬프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앞에 있는 페이지나 노트 위에 손을 얹고 다음 신실한 걸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풍요는 인격 지혜, 섬김과 결합될 때 더 안전해집니다. 당신의 과제는 성공의 이미지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이미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논증들을 구성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새로운 기회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관련된 사람들을 상상할 때마다 당신의 호흡은 얕아집니다. 또는 당신의 몸은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당신의 더 깊은 판단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명확합니다. 어떤 반응도 무오한 음성으로 숭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은 오래된 가정들에 의해 왜곡될 수 있고
신체적 반응은 미래를 통제하지 않고도 연민을 디서빙하는 기억들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인식은 종종 외칠 필요 없는 냉철한 명확함과 함께 도착합니다. 그것은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질문을 더 정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대 끝에 앉아 당신의 마음속 문장들을 분리하십시오. 나는 두렵다는 이것은 잘못되었다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연되었다는 이것은 거절되었다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구별들을 만들 때 당신의 턱이 풀리고 당신의 호흡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기는 정서적 흥분보다는 진실한 주의와 함께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체 삶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법을 배우되 어떤 단일 감각도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별은 또한 당신이 관계와 환경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축하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계획을 나눈 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당신은 특정 대화들을 더 명확하게 떠나나요? 아니면 희망을 가진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직장은 당신을 발전하도록 도전하나요? 아니면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의 건강과 가치들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나요? 우정은 정직한 한계를 허용하나요? 아니면 당신의 끊임없는 구조에 의존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을 고립시키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청지기가 성숙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인식하라는 초청입니다. 때로는 풍요가 소유물의 증가가 아니라 누출의 감소입니다. 시간은 논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멈춥니다. 돈은 승인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멈춥니다. 주인은 모든 위기에 굴복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사람이 복종하지 않고도 사랑받을 수 있으며 문이 재개되지 않고도 감사해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실제적이 되는 곳입니다. 당신은 지혜를 구하고 사실들을 모으고 패턴들을 관찰하며 평화가 다른 리듬을 요구할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모든 불편함을 표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립된 순간들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반복된 열매가 가르치도록 합니다. 나판대는 종종 힘이 아니라 소음을 통해 그 힘을 유지합니다. 꽉 찬 일정은 당신이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피로는 익숙한 습관들을 신실한 습관들보다 더 쉽게 만듭니다. 지연은 당신에게 대화, 신청, 예산, 사과 또는 결정을 미룰 이유를 줍니다. 더 작은 긴급함들이 더 큰 책임들을 밀어내어 당신은 생산적으로 느끼기에 충분히 바쁘고 변하지 않은 채로 남기에 충분히 산만해집니다. 당신은 온라인에서 가능성들을 비교하는 데 1시간을 보내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드러낼 한 가지 과제를 피하는 데 5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용 가능한 사실들이 이미 응답을 요구할 때 또 다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혼란이 편안해지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당신을 헌신의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새로운 시기의 약속은 소음을 정리하는 규율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목소리들을 끄십시오. 결정을 엑사미네이션 하는 동안 당신의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십시오. 침묵이 어떤 우려가 실제이고 어떤 것이 단순히 익숙하기 때문에 반복되어 왔는지를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방향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책임 있는 방향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인식할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협상이 그것에 대한 순종보다 더 지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당신은 습관이 끝나야 하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대화가 일어나야 하고 기회가 정직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이 정확히 그대로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 묻습니다. 그 질문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신을 새로운 시기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8월 25일에 풍요의 정서적 약속이 당신이 방어해야 할 예언이 아니라 당신의 청지기 안에서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변화를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다음 책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논쟁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아침에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지출이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일이 더 나은 한계들을 디서빙하거나 당신의 두려움이 모든 기회를 위험하다고 불러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평범하고 거의 인상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실천되는 평범한 진리는 사용되지 않은 극적인 언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당신이 지혜로 그것에 접근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음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거기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새벽 전에 조용한 방에서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방은 아직 밝지 않습니다. 가구들은 여전히 익숙하고 모서리들은 여전히 그림자들을 품고 있으며 창문은 여전히 하늘보다 더 많은 어둠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등불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불꽃은 온 동네를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공간 안에 꾸준한 현존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풍요의 시기가 처음에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갑작스러운 전시가 아니라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입니다. 등불은 가시적이 되기 전에 형성되고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외부의 박수가 무엇이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않는 동안에도 기도, 진리, 질서, 지혜로운 행동으로 돌아가는 작은 규율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새로운 계절이 크게 도착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숨겨짐을 부재로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작들은 그것이 다음 발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식됩니다. 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맹목적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어둠이 사라지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유용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불꽃을 보호했기 때문에 유용해졌습니다. 당신의 떠오르는 풍요도 보존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판단이 가장 명확한 시간들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목적이 있는 돈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취약한 고백을 논쟁으로 바꾸는 사람들로부터 특정 희망들을 멀리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피곤함이 헌신의 증거라고 설득하는 끊임없는 비상사태로부터 당신의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숨겨진 형성은 느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래에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연습됩니다. 부채가 감소됩니다. 한계가 반복됩니다. 기도가 덜 연극적이고 더 진실해집니다. 계획은 새로운 정보가 나타난 후에 수정됩니다. 이러한 행동들 중 어느 것도 풍요의 시작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증가가 당신의 평화를 파괴하지 않고 감당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듭니다. 등불은 한 번에 방의 한 부분에 충분한 빛을 줍니다. 당신은 다음 지혜로운 걸음을 내딛기 전에 전체 미래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덮일 수 있습니다. 주의가 소홀히 되면 먼지가 쌓입니다. 부주의한 손이 그것을 옆으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초안이 불꽃을 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 비교, 수치, 피로는 당신 안에서 이미 개발되고 있는 능력을 덮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실패가 영구적인 판결이 되도록 허용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실망을 당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움직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보내서 무엇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을 제공할지 묻는 것을 잊었을 수 있습니다.
덮임은 불꽃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청소되거나 보호되거나 재배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나은 응답이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일 때 당신 자신을 공격하도록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트를 여십시오. 숫자들을 검토하십시오. 직접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대답하기 전에 산책을 하십시오. 당신을 통제하는데 의존하지 않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하십시오. 풍요는 불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프리텐딩함으로써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정직하게 보살핌으로써 지속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방이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의자를 봅니다. 당신은 정리가 필요한 종이들, 거리에 걸려야 할 코트, 닫혀 있어야 할 문, 그리고 새로운 계획이 쓰여질 수 있는 테이블을 봅니다. 아무것도 마법처럼 재배열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방과의 당신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이것이 은유 안에서의 움직임입니다. 빛이 당신을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걸을 수 있는 충분한 명확함을 줍니다. 8월 25일의 날짜는 당신의 삶이 질서, 용기, 신실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는 표지로서 같은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기는 당신이 완벽한 분위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미 이용 가능한 빛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정직한 대화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체 재정적 그림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첫 페이지를 피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이해할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청중 없이도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빛은 당신이 이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때 작지 않습니다. 당신이 등불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 빛이 당신의 선언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받아지고 보살핌을 받고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의 말들은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하늘을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동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이미지가 당신의 시기에 대해 무언가를 명확히 했다면 댓글에 I am ready라고 입력한 다음 분별의 조용한 일로 돌아가십시오. 그 구절이 당신이 정직하게 보고 책임있게 준비하고 보장된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움직일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풍요가 당신의 인격 안에서 실제가 되기 전에 광경으로 도착해야 한다는 믿음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날짜가 당신을 지배하기보다는 당신에게 상기시키도록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방은 아직 미완성된 일을 포함할 수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어둠에게 스스로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있으며 그곳이 희망이 튼튼해지는 곳입니다. 빛은 당신을 다른 누구보다 우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목으로 돌아가되 덜 압박하고 더 깊이 있게 하십시오. 새로운 풍요의 시기에 들어가는 선택받은 자는 평범한 시작들을 경멸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영향력, 자원, 보살핌을 위임받았음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풍요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당신을 분리하는 왕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유용하고 더 관대하고 더 진실하고 조건들이 변동할 때에도 더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성공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선택받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좌절을 영적 거절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8월 25일을 조용한 의지로 걸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경작되어야 하고 무엇이 놓아져야 하는지 물어보는 의지로. 등불은 방 안에 남아있고 당신의 책임은 그것이 전체 지평선을 보여준다고 프리텐딩 하지 않고 그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희망적이도에 순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중하되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을 존중하되 그것이 앞으로 오는 모든 결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